네, 김건희 특검 출범 35일 만에 수많은 의혹의 정점인 피의자 김건희 여사가 출석했습니다. 최측근을 중심으로 조사하며 김 여사 소환 전 다직에 주력해왔던 특검이 연결고리를 확인하고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 여사 조금 전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한 모습 저희가 현장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조금 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김건희 여사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일단 한번 시작 전에 듣고 다시 세 분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 나중에. 죄송합니다. 명품 먹거리와 명품 때문에 네. 자, 김건희 여사 2층으로 올라가서 저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모습은 1층 통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짧은 한마디를 남겼는데 일단 변호사님 총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우선 오늘 조사가 시작될 때 과연 김건희 여사가 출석을 하면서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 일단 뭐 일각에서 예측을 한 것처럼 짧게 기본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이제 수사에 임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용 자체가 뭐 의미 있는 내용은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애초에 입장을 표시한다 하더라도 뭐 혐의를 이 앞에서 부인을 한다거나 혹은 인정을 할 그런 입장은 아닐 것이고 결국에는 할 수 있다면 말을 한다면은 뭐 짧게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겠다 이 정도만 하고 입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일단 딱 그 정도 내용에서 그 정도 범위에서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이 수사 과정에 대해서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앞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도 이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제 이 말은 결국에는 뭐 지금까지 입장 그대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할 것을 조금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조사에서 이제 그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내용, 뭐 예를 들면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으로서는 사실 이런 주가 조작과 관련된 범죄에 가담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밖에 뭐 공천 개입 문제라든가 혹은 통일교와 관련된 뭐 건진법사와 관련된 그런 의혹들 이 부분 역시도 사실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범죄 혐의점들에 해당을 합니다. 뭐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뭐 아무것도 아닌 뭐 그냥 보통인으로서 이런 염려를 끼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자신은 어떠한 힘도 권력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혐의점들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비춰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뭐 이미 다 예상을 했듯이 이 혐의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형태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조사를 받기 전에 남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는 말로 오늘 조사 내내 혐의를 부인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주셨고요. 김건희 여사가 10시에 이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10시 11분쯤에 도착을 해서 입장을 했는데 차 교수님께서는 오늘 도착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일반 피의자가 검찰의 소환을 받았을 때 보통 10분 전에 가면 갔지 10분 뒤에 오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일단 수사에 응하는 이 자세부터가 상당히 뭐랄까 일종의 밀당을 벌써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특검의 그런 수사 의지를 나름대로 뭐 일종의 뭐랄까요 조금 꺾어보겠다는 그런 일종의 그런 의지가 저는 작용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들어가면서 남긴 이 나름 국민들에게 보내는 입장은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이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뭐 검찰이나 특검에 출석할 때 들었던 그 이 워딩 중에서 가장 압축적이고 가장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이 말 한마디예요.
이 사건, 이 지금 수사에 임하는 자신의 그 의지를 딱 담고 있는데 방금 우리 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인데요. 사실 이 두 가지 뜻이 있겠죠. 첫 번째는 나는 보통의 아내, 배우자에 불과했지 권력자는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엄청난, 그러니까 대통령, 자신의 남편은 대통령이었지만 그 정도로 권력이 휘둘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이 한마디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보통의 아내이고 배우자라고 한다면 자신과 관련된 이 특검법이 무려 국회에서 의결이 5차례 이루어진 끝에 드디어 특검이 출범을 했습니다. 앞서 4번은 전부 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예. 4번 다 재의결이 됐지만 결국 대의결을 했지만 재의결에서는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이 특검법이 말 그대로 사전 오기 끝에 만들어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 애들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 보통의 아내, 배우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국민들 귀에 어떻게 들릴 것인가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내포하고 있는 건 정상적인 생활이다. 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예. 그 이야기는 뭐냐? 본인과 관련된 혐의가 16가지나 되잖아요. 거기에 본인의 모든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본인이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나는 그 정도 모든 이런 비리를 저지르는 소위 괴물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놓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수사와 관련된 보도를 보면 그 증거와 증인들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구체적인 혐의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앞서도 이야기한 대로 국민들이 듣기에는 정말 이 사건에 임하는 나름대로 마음의 자세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소환이 된 것 자체는요. 그나마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장 소식 전해진 바에 의하면은 10시 한 10분, 12분쯤에 도착을 했는데 대기실에서 잠시 대기를 하다가 10시 한 22분쯤에 이제 조사실로 이동을 했고 23분쯤에 그러니까 약 한 6분 전에 이제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현장 소식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난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나서 지금 381일 만에 1년이 넘었죠. 381일 만에 오늘 뭐 포토라인에 서서 특검의 조사를 결국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왔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 16개 의혹이라고 상당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뭐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모든 것은 다 아직은 이제 의혹이지만, 그리고 기존의 조사에서 모해임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본인도 이거에 대해서 거의 다 부인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뭐 들어갈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런 것은 물론 뭐 본인이 결백하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은 너무 혐의가 많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런 반성적인 표현이 저는 들어갔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은 전직 영부인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말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 비하적인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지금의 심정을 국민들한테 내세우면서, 이것이 물론 뭐 결백하다는 뜻도 있지만 읍소하는 국민들한테 그동안의 여러 가지 본인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심려를 끼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는, 물론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부덕의 소치다, 그런 취지로 저는 들었습니다. 네, 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심경일 것이다라는 해석을 주셨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남긴 이 짧은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그 역대 영부인들이 이렇게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공개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예, 뭐 이 사실 뭐 과거 보면 영부인들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죠. 뭐 이순자 여사, 예. 그리고 또 이 권양숙 여사가 받았습니다만, 사실 권양숙 여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살고 있는 김해에 가까운 부산지검으로 검사들이 내려와서 조사를 했고, 이것은 비공개로 조사가 됐고, 그 조사가 끝난 이후에 언론에 알려졌고요. 뭐 또 그리고 뭐 김윤옥 여사도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건 서면 조사를 거쳤던 것이고,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가 이제 처음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소환을 받아서 이렇게 이 국민들 앞에 자신이 출두한 장면을 보이게 됐습니다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뭐 아마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례와는 달리 이렇게 공개적인 소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이게 자신이 현직 영부인으로 있을 때의 검찰의 그 소환 방식, 조사 방식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그 비판이 상당히 컸잖아요. 황제 조사. 예, 황제 조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경호처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검사들이 출장 조사를 갖고 그것이 국가보안시설이라고 해서 조사를 하러 들어가는 검사들이 휴대폰을 맡기고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당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당시 그러니까 이 검찰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은 또 알지를 못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그때 비판을 낳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특검이 분명히 유념을 해서 이번만큼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그 의지를 이런 식으로 내보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건희 여사 지금 그 1층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애초에 이제 휠체어를 혹시 타고 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제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를 보게 되면 굉장히 쇠약한 모습이거든요.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데 혹시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조사 과정이라든가 조사 시간, 향후의 조사에도 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애초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출석 과정에서 출석 일정, 수사 일정에 대해서 조율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걸어 들어온 만큼 어쨌든 수사 전체적인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는 별 무리 없이 진행은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다만 이제 수사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이제 퇴정할 것을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간은 언제가 될지를 보긴 해야 되겠지만 예컨대 지금 특검 측에서는 아무래도 수사 대상이 많고 오늘 이 5가지 혐의 정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도 사실 하루라는 시간이 결코 이제 길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9시 이후에 심야 조사까지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만약 그런 시도가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힐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뭐 늦어도 9시까지는 일단 수사가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병원에서 실제 입원을 한 이력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가 실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들어서 9시 이전에라도 이제 수사 시간이 길어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뭐 오늘 수사를 예정을 했던 그 혐의에 대해서 모두 조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그리고 또 결국에는 추후 일정을 조율하고 또 새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오늘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경호를 받으면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전 영부인이기 때문에 아직은 경호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예, 경호법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고 물론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이 됐기 때문에 다른 건 없지만 경호와 관련돼서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영부인도 경호를 일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호송차도 아니 경호용 차량을 2대가 동원해서 지금 오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영부인 경호와 관련해서는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10km 정도 해서 한 30분 걸릴 걸로 했는데 한 10분 정도 초과돼서 좀 늦게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됐을 텐데 조사에도 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혐의 중에 어떤 것부터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가장 먼저 이제 조사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른 시점에 발생을 했던 사안입니다. 2009년부터 해서 2012년 사이에 발생했던 사건이다 보니까 일단 시간 순서를 따져서 먼저 있었던 사건을 조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 보다 조사들이 많이 진행이 됐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실제 또 관련자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재판까지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데는 이미 상당 부분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먼저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뭐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가 혹은 뭐 통일교 그리고 건진법사와 관련된 의혹
의혹,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고가 목걸이와 관련된 그런 의혹들에 대한 이 조사들이 연이어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들은 일단 권오수 회장 같은 경우에도 유죄 확정을 받은 상황인데 김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공모 그 방조범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특검에서는 결국에 그 무혐의를 뒤집고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던데 어떤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노려야 될까요? 결국에는 당시에 이제 검찰 측에서 무혐의를 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전문성 같은 것들이 없었고 일반인과 비슷하게 봐서 여기에 대한 공모에 그런 관여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관련해서 사실 당시에 이제 계좌를 이용했다라는 그런 유사하게 이 범행에 가담했다라는 그런 관련자에 대해서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예. 사실 그 사안과 동일한 점을 분명히 있다라고 특검에서는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유죄를 받은 그런 관련자의 사건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김건희 여사의 그런 경위와 공통점이 얼마나 있는지를 여부를 상당히 조사를 했을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이런 정황들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고 한편으로는 지금 권은수 전 회장이나 혹은 이종호 예. 전 대표 이런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상당 부분 소환을 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가 되지는 않고 있는데 사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고 또 특검의 조사가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됐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검찰에서 조사 당시에 있었던 그 진술 내용과는 조금 달라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런 주가 조작과 관련된 실제 처벌까지 받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었다. 예컨대 김건희 여사의 그런 공모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 추가로 확보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상당히 압박을 하는 그런 방식의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언론 보도들 통해서 특검에서 확보했다라고 하는 자료 중에 하나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그 녹취 파일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상당히 개입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오늘 조사 과정에서 압박하는 그런 질문들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특히나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받았었던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김건희 여사가 오늘 소환 조사 받기 직전에는 어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압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종호 인베스터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인베스터 대표가 구속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하고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던 또 다른 공범이 집행유예를 받도록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특검이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강한 수사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서울 고검에서 재기 수사를 하면서 밝혀졌던 미래의색과의 통화 녹취 목록에서 보면 그때 이 정부사 직원하고 이 김건희 여사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블랙펄에게 자신의 그 계좌를 맡겨놨고 그 수익이 나면 40%를 블랙펄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물론 이 통화 시점은 2차 주가 조작 시기 때 녹취가 된 겁니다만 1차 때도 똑같은 형태로 아마 이 계좌를 맡기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아마 이종호 전 대표에게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사실 어떤 식의 일종의 계약이 맺어져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한다면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 조사 때는 김건희 여사가 현직의 영부인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전직이고 그리고 또 이 김건희 여사의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위 끈이 떨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계속적으로 침묵을 유지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재수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신이 오히려 더 큰 뭐랄까요, 그러니까 혐의를 뒤집어서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녹취록이 나온 것처럼 그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종호 전 대표도 진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존의 그 무혐의를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오수 전 회장이나 이종호 전 대표 같은 핵심 관계자들의 전향적인 진술이 좀 있어야 이 인지 정황을 밝혀낼 수 있을 거란 분석들이 많은 상황인데, 만약에 특검 쪽에서 김 여사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를 한다면 그 기존에 검찰이 했던 수사에 대해서도 부실 수사 논란이 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특검이 추가 기소를 해서 이것이 과거에 무혐의 받은 부분이 유죄로 다시 전환이 된다고 기소를 한다고 하면 기존의 수사팀이 상당히 뭐 비판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지만 예. 그러나 이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구속이 돼 있지만 기존의 검찰의 조사에 일정 부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구속이 됐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본인의 진술을 완전히 180도로 뒤집을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 구속이 돼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이 법원으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여기에서 이종호 전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령관 구명 로비 의혹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기존 뭐 그런 발언이라든가 기억 그리고 팩트를 완전히 뒤집을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것을 정말 과거에 그 무혐의 받은 그런 결과를, 검찰 수사 결과를 다시 어떻게 뒤집냐는 것은 정말 새로운 팩트라든가 증거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팩트나 증거가 지금 과거의 녹취록 이외에는 뭐 또다시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진술 변경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180도 다른 그런 결과를 내놓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창과 방패가 치열하게 맞붙는 그런 형국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 법적인 입장에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무혐의 결론이 났던 걸 공범으로 해서 다시 이제 기소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보통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를 결론을 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뭐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거나 이제 불복 절차를 거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 자체는 무척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 수사기관, 그러니까 경찰, 뭐 검찰에서 낸 결론을 다시 이제 판단을 받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라는 그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이번 역시도 바꾸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 무혐의 결론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가장 핵심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진술이 실제 번복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 확답을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은 난점이다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특검 측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에는 이 관련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이 관련 배경들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런 정황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런 정황들이 상당히 축적이 돼야 이걸 토대로 해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시키든가 혹은 보다 사실에 가까운 그런 진술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재반 사정이나 혹은 관련 정황들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 사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정황 사실을 파악하는 것처럼 관계자들의 그런 의미 있는 진술들을 확보를 해서 이걸 토대로 점점 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을 유도하거나 혹은 조금 번복시킬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사 방식 역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어떠한 내용의 진술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는 없긴 하지만 이제 이런 난점을 어느 정도 특검에서는 예측을 하고 착실하게 좀 조사를 진행해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도 오늘 조사가 있을 텐데, 김건희 여사 소환 전에 이미 이제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김영선 전 의원도 소환 조사 마치지 않았습니까? 이 연결고리를 찾는 것도 오늘 그 조사에서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관계자들이 워낙 또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고, 물론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특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보이긴 하지만, 일단 그것만으로는 특검 측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더 파악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을 더 확보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이제 이런 공천 개입 의혹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내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혐의점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자들의 진술이 아니면은 다른 그런 정황 증거라든가 혹은 객관적인 자료를 찾는 것은 쉽지는 않다. 다른 의혹들보다도 더욱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존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당연히 질의는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그것만으로 사건 자체가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에서 뭐 개괄적인 또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와 응답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이 조사 내용에 따라서는 사실 뭐 추후의 일정에서도 이런 공천 계획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또 수사 대상으로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윤상현 의원이 소환 조사 받으면서 윤 전 대통령의 전화 받았다라는 취지의 그 인정하는 진술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진술로는 김건희 여사와의 개인 여부까지는 이제 밝히기가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황은 분명히 어느 정도 의심스러운 사항이 예.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윤상현 전 의원이 기존에는 뭐 윤 전 대통령 측의 개입이나 부탁이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해왔다가 번복을 했고 실제 공천 개입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정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특검 측에서 바라보기에는 이런 정황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의심을 살 만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볼 건데 사실 그것만으로 실제 윤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을 했는지 혹은 김건희 여사가 또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는지를 따져보기에는 사실 진술 내용 자체가 무척 부족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내용만으로는 수사의 단초가 될 수는 있어도 이것만으로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보고 이제 결국에는 특검에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천과 관련된 관련자들의 진술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두 분 어떻게 보세요? 그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과거에 그 녹취가 있어서 그런 네. 부분에 좀 정황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황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사실 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그러면 직접 그러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그러면 김영선 전 의원을 줘라. 그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고 봐요. 근데 뭐 자신의 그러니까 배우자인 남편이 대통령 당선이 돼 있고 그리고 사실상 대한민국 제1의 권력자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은 이번에 줘야 돼요. 명태균 씨가 우리가 그만큼 노력한 거 있잖아요. 이 정도만 이야기를 했고 그거 알아서 내가 처리를 할게.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윤상현 의원하고 통화를 했어. 뭐 이 정도만 이야기했다고 하면 그 이상 뭐 더 이상 그 김건희 여사가 당시 뭐 그걸 갖다가 그럼 내가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김명태균 씨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 김영선 의원을 돕기 위한 그 사전의 준비 작업이 뭐였죠?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데 부분에 개입을 했던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김건희 여사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혐의를 이렇게 적시를 해서 저는 뭐 기소를 하는 부분도 충분히 저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아내로서의 행위를 벗어난 그러한 지금 하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남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한다면 저는 뭐 그 혐의를 적시를 해서 저는 기소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윤상현 의원과의 통화 부분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이 진술을 아주 또 교묘하게 했어요. 예를 들면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사람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아니고 장제원 의원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선인 비서실장이 전화를 해서 그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전화했을 때는 장제원 의원 전화 받았지. 예. 그래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직접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름대로는 윤 전 대통령을 보호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과관계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장제원 의원의 그런 행위 자체가 그러면 장제원 의원의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도 가면 직접 그러면 그 진짜 두 사람만의 내밀한 통화를 어떤 걸 했는지를 증명할 길이 특검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진행되는 전체적 상황을 보면 이 공천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 당선인의 권력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도 저는 뭐 충분히 적시를 해서 기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재판에 가서도 예. 저는 상당히 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관련된 정황들은 명태균 씨의 입을 통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김상민 전 검사가 고생을 했으니까 줘야 한다 이런 진술들이 있는데 여길 좀 파고들지 않을까요? 글쎄 파고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이것은 대통령 취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일차적으로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모두가 다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녹취록에서 그것은 상인한테 얘기했어. 이런 식으로 그런 것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했으라고 했지만 그 후에 얘기를 안 했는데 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사실성과 위법성 그리고 증거가 명확해야지 이것이 이제 기소가 되는데 지금 추정만으로 이것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영향을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공천에 개입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이 추정만으로 법원에 가서 만약에 기소를 해서 이거와 관련된 유죄적인 취지로 기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증거주의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뭐 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정황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것이다. 그런 것은 이제 추론이고 정말 실질적인 팩트가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또한 법원에서 특검에서 기소 의견으로 뭐 재판에 넘긴다 하더라도 예. 법원에서 이것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특검이 출범하고 조사를 하고 나서 한 달여 동안에 그 확보한 진술들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와 공천 개입 의혹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특검 쪽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좀 주력해서 확보해야 할 정황 진술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는 뭐 김건희 여사의 실제 개입 여부를 수사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워낙 내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의혹들이라서 이 점에 대해서 사실 오늘 조사 과정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그런 구체적인 입장을 듣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물론 뭐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어느 정도 부인을 하고 거기에 설명을 덧붙일 수는 있긴 한데 뭐 특검 측에서 기대하는 그런 진술이라든가 혹은 의도한 대로 그런 진술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 특검 측에서는 일단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명태균 씨를 비롯해서 혹은 뭐 김영선 전 의원이라든가 또 윤상현 의원의 그런 진술들을 토대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김건희 여사가 아무래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질문 자체에 조금 의미를 두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해서 혹여라도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때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특검에서 확보했던 객관적인 그런 자료, 뭐 예컨대 뭐 통화 내역이라든가 혹은 기록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과는 다른 진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 그런 모순점을 지적을 하면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좀 대답을 들으려 하지 않나. 일단 이 정도까지를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특검 측이 입수한 그 정황 증거들 중에 그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빠의 장모 집에서 찾은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목걸이는 모조품으로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돈다발도 있었고 다른 목걸이도 있었고 그림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당시에 압수수색을 했을 때 고가의 목걸이로 추정됐던 그 목걸이가 실제는 진품이 아니라 모조품이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 실제 이제 진품 목걸이를 다른 곳에 은닉한 것은 아닌가, 일부러 이제 압수수색을 대비를 하고 모조품 목걸이를 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밖에 지금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명품백의 그런 뭐 실물이라든가 혹은 그것과 교환했다라는 그런 명품 신발들의 그 실물들에 대해서도 확보를 시도했지만 이건 역시도 쉽지는 않은 사항이고요. 일단 혐의 자체, 의혹 자체도 상당히 중요해서 오늘 조사에서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로 다뤄지기도 할 건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결국에는 특검 측에서 보고 있는 사항이 이런 관련된 증거들에 대해서 은닉한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갖고 있다 보니 추후에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병 확보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 조사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이런 증거를 어느 정도 은닉한 듯한 그런
상황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예컨대 뭐 구속영장 등을 청구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 중에 하나로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할 수 있고 또 중요한 내용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뭐 목걸이의 실제 소재라든가 혹은 건네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가방의 실체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이른 추측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첫 조사인데 은닉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질문을 하다가 만약에 그 혐의가 조금 더 명확해진다 싶으면 특검 쪽에서는 추가 조사 대신에 바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조사를 마치고 나서 곧바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뭐 실제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도 가능은 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병 조치를 취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16개의 혐의 중에서 5개의 혐의에 대해서만 오늘 조사를 일단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실제 그 조사도 이 혐의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첫 번째 조사로 실제 구속까지도 검토를 할 만큼 조사가 진행된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다면 결국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마친 이후에 개략적으로라도 이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런 혐의점을 좀 포착을 하고 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특검 측에서도 고민할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그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조품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국내에서도 만들 수 있는 그 뭐 제작처가 그렇게 쉽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알아보면 좀 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특검은 그 모조품이 어디서 제작이 되었고 또 그것은 또 그러니까 지금 그 모조품도 뭐 한 5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이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걸 구매할 수 있는 사람도 상당히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조품이 언제 누가 구입했다는 부분도 아마 저는 특검이 파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 모조품 자체가 그러면 지난번 그러니까 그 순방 때에 그러니까 그랬던 그것이 모조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하고 시기를 맞춰보면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특검이 그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히 벌써 수사를 해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금 모조품이지만 지금 진품을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증거들을 저는 뭐 수집해 놓을 가능성이 높고 이걸 토대로 해서 김건희 여사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그 과정에서 사실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이 검찰의 특검의 이 수사에 응해본 적이 거의 별로 없는 이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진술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바로 그 때문에 특검은 직접 소환을 강하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 이런 점은 좀 더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 쪽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조사를 했고 또 그 선물 구매했던 윤영호 전 본부장의 부인도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윤영호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물품을 전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특검 쪽에서 밝혀낼 거는 통일교 그리고 건진법사 김건희 여사 요 연결고리를 밝혀야 할 텐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뭐 연결고리 뭐 지금 그래서 지금 통일교 압수수색 각종 종교 단체 압수수색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비판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기 특별수사팀 팀장은 결국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접근하는 그런 정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모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과연 밝힐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그것을 밝히기는 어렵다. 저는 뭐 일각 예측보다도 오히려 모조품이라는 것이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뭐 명품 모조품이 수없이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고 통일교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특검은 이것이 뭐 청탁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이 됐는지 척당 과정이 그리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이 됐는지 그런 것을 밝히는 것이 지금 통일교 윤영호 이분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구속은 시켰지만 이거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이미 통일교 측에서는
이거에 대한 세팅을 이미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할 가능성은 없고 이 구속된 분이 이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더라도 통일부 자체 내에서는 우리는 그런 것이 없었다.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중간 연결 고리가 끊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이 구속된 윤영호 이분과 통일교 재단과의 어떤 커넥 이것을 연결을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김건희 여사 특검 출석 이후에 조사 시작한 지 40분 남짓 지났는데요. 현장에서 혹시 속보로 또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